안녕하세요. 워싱턴 DC 아트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있는 선희 김정 화가입니다. 정선희 작가님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활동하며 두 정서와 미적 감각을 조화롭게 작품에 담아오셨습니다. 이 두 문화의 언어를 화폭 위에 함께 녹여내는 데 있어 작가님만의 철학이나 미학적 접근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20대에 미국 메릴랜드로 이민을 왔는데 그때 워싱턴 DC에 있는 캐톨릭 대학교에서 첫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크런 칼리지 오브 아트로 가서 페인팅으로 학사를 마치고 한참 후에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페인팅 전공으로 석사를 마쳤습니다. 이민 생활 37년 동안 언어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림을 그릴 때에 저는 제 마음에 평온함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의 그림은 저의 또 다른 언어의 표현이 됩니다. 일기나 수필을 쓰는 대신에 답답하거나 말하고 싶을 때 혹은 고양이 그리울 때에도 저는 캔버스에 그림을 종종 그리곤 했습니다. 이후에 그림을 전공한 이후로는 식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사람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어릴 적에 공주에서 30분 떨어진 시골에서 자란 시절이 있었는데 어릴 적 꽃과 나무들 옆에서 자란 경험이 계속 식물들을 사랑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가을에 떨어진 나무 잎사귀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의 손등을 연상케 합니다. 봄의 나무는 유년을 생각해 하고 여름의 나무는 청년을 생각해 하고 가을의 나무는 노년을 생각해 하고 겨울의 나무는 천국을 꿈꾸게 합니다. 꽃과 나무들을 그리며 저의 생각들을 또 다른 형태와 색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서 색이 가지고 있는 명도, 채도 등의 변화에 따른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형태와 색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을 때 화가로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이후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관람할 때 제가 느끼는 평안함이 제 그림을 보는 다른 이에게도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 작가님에게 예술은 어떤 영적 여정이자 사명인가요? 신앙이 작품의 주제나 표현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내 붓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요. 그림 그리는 시간은 나의 자유로운 시간이자 내게 평안함을 주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꿈의 세계, 때로는 과거가 되기도 하고 미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찬양을 들으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 기도라도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요즘은 가끔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저의 정신 상태에 더욱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직접적으로 작품의 주제가 되지는 않지만 나의 내면에 깔려있는 정신세계가 간혹 색상이나 형태로 작품에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배웁니다. 세계 혼합에는 가산 혼합, 에디티브 컬러 믹싱, 감산 혼합, 서브트랙티브 컬러 믹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디티브 컬러 믹싱, 가산 혼합은 빨강, 초록, 파랑이 같은 양으로 섞일 때 빛이 더하여지면 하얀 빛을 만들어내며 가운데가 하얗게 변합니다. 감산 혼합은 노랑, 빨강, 파랑이 섞이면 빛이 없이 섞일 때죠. 검은색을 만들어내며 때로는 아주 진한 초콜릿색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림, 인쇄, 표면 등의 안료를 첨가시키는 작업에 사용되죠. 이것을 공부하면서 저는 크리스찬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더럽게 되어도 우리가 눈같이 희어질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하다못해 칼라 이론에도 존재하시고 우리와 이토록 가까이
계시며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애널랜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계신데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예술가로서의 작업에 어떤 통찰을 더해주고 있나요? 교수로서 학생들과 나누는 예술적 대화가 작가님의 창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덧 18년째 애널랜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로잉, 그 다음에 컬러 티어리, 그 다음에 지금은 2D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제 교육 철학은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로서의 저의 책임은 학생들에게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로서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널랜드 커뮤니티 칼리지는 미국 전역에서 랭킹 1위로 선정된 아주 우수한 학교입니다. 따라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요. 수업 중에 학생들의 작품을 보며 때때로 놀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2디멘셔널 디자인을 가르치며 저의 작품 또한 색과 형태와 면과 선을 이용해 형태와 공간을 나누는 작업을 확실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2년 후에 트랜스퍼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이 도전과 용기를 갖기를 희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수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인 여성 작가로 살아오시며 예술과 정체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어 오셨는지요? 다문화적 배경 속에서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겪으신 도전과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작가님의 내면의 힘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무엇인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혹은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화를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 마음만 어지럽고 아플 텐데 하며 바로 잊어버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마치 오뚜기처럼요. 그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학원도 38세에 아이들을 키우던 중에 늦깎이 학생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학생들과 학교를 다니면서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움은 어차피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있고 학교에 안 가도 있고 어려움이 사실은 삶의 한 부분이더라고요.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삶은 또한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고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애널랜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8년째 전임 강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왜 전임 교수가 되지 않았냐고. 10년 전쯤 한 명의 전임 교수를 뽑는데 12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지원을 했죠. 4명 안에 뽑혀서 3시간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이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여 주었어요. 첫째, 저는 미국 시민이지만 겉모습은 한국인이고, 둘째는 여자이고, 셋째는 나이가 많다고요. 동감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힘 좋은 미국 여성이 전임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없는 프린트 메이킹을 전공한 교수로서 당연히 그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제게 더욱더 다른 시간이 허용되고 나만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긴 것에 지금은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불행을 다행과 행복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워싱턴주의 회원이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이 정 작가님의 삶과 예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예술을 통해 한국의 역사적 기억과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하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에 통곡하시고 자결하신 오자 강자 표자 되시는 오강표 선생이 저의 고조 할아버지이십니다. 성리학자로 알려진 공주분으로 계몽운동에 힘쓰셨습니다. 오강표 선생은 일제 강요로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해서 을사늑약을 찬성한 을사오적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지어 상소문을 교임 한정명으로 하여금 관찰사 이도재에게 전달하여 조정에 올리려고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분노하여 청나라 상인에게 아편을 구입하셔서 자결하시려고 아편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상인이 저희 할아버지가 아편을 사시는 것을 의아해하며 아주 약한 성분의 아편을 주어 돌아가시지 않고 몸만 상하게 된 채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오강표 선생은 다시 이토 히로부미를 성토하는 장문의 글을 다시 써서 조정에 올리려 하였으나 그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오강표 선생은 절명사를 지어 그 절명사에는 비록 살아서 조선 땅을 되찾는 것은 어렵다고 하나 일본 사람이 되는 것을 어찌 볼 수 있는 일이겠느냐라고 자신의 애국 충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친구가 말리자 저희 할아버지는 다시 아들과 작별한 후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안녕을 고하고 1910년 11월 17일 밤에 강학루 들보에 목을 메어 자결하셨습니다. 관청에서는 크게 놀라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밤을 새워 할아버지를 지키고 옷에서 유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유서에는 오호라 내 금년 나이 7순에 이르러 나라가 무너지고 임금이 망하는 때를 당하여 아무런 묘책도 없이 난국을 타개치 못하고 나라와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구하지 못했으니 죽음만 갖지 못하도다. 어찌 분노와 원한을 참고 외놈에게 허리를 굽힐 수 있으랴. 원컨대 우리 2천만 동포는 총궐기하여 주권을 되찾아야 하느니라. 나는 나라가 패하고 임금이 망하였으니 어찌 내 자신도 살아갈 길이 있겠는가. 이른바 나는 어디까지나 이시조선의 백성이요 죽어도 이시조선의 귀신이로다. 일찍이 공자가 말하기를 무사람은 성인하라 하였고 맹자는 의를 취하라 하였으니 흰 머리에 붉은 충성은 오직 죽음뿐이 있으리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에 오강표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명필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서해 가시고 태어나 보니 먹을 찍어 붓으로 그린 그림들이 병풍으로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따라서 제가 예술가인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예술은 삶 자체입니다. 추운 날 얇은 옷을 입으신 할아버지에게 벗이 물었습니다. 왜 속옷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망국의 노예가 되어 따뜻하고 배부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절개를 지킨 삶이 그 당시 가족에겐 큰 아픔이었겠으나 제게는 본받고 싶은 심성입니다. 사실 저는 마음이 갈대와 같고 변덕이 들끓을 듯합니다. 우리 자손들도 그런 역사적 조상님들의 희생과 정신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임을 기억하고 비록 미국에서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의 자손임을 잊지 않고 미국을 사랑하듯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에서 만나요.